결계는 완성되었다. 여리는 왕이 직접 건넨 원자의 속적삼을 봉인해 한가운데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가섭 스님이 그어준 금줄 위에 부적들을 받고 경기석으로 기운을 눌렀다. 이 모든 건 팔척기를 깨어내기 위한 미끼였다. 왕과 원자는 결계 바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원자는 긴장된 얼굴로 여리를 바라보았고 왕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겁낼 것 없다. 저 무녀는 두려움을 모른다.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냉기 섞인 기운이 결계를 감돌았고 땅이 진동했다.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궁궐의 등잔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안개 틈에서 모습을 드러낸 형체, 바로 팔척기였다. 팔척기는 미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냄새를 참지 못했다. 원자의 채취가 묻은 옷에 달려들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여리가 경기석을 부여잡고 외쳤다. 지금이야, 강철. 강철은 허공을 가르며 뛰어들었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몸 안에서 야광줄을 뽑아들고 그대로 팔척기의 형상에 힘껏 내던졌다. 푸른 빛이 찢기듯 팔척기를 강타했다. 귀신은 괴성을 질렀고 결계 안의 부적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팔척기는 즉시 형태를 비틀며 반격에 나섰다. 잿빛 손톱이 강철을 향해 휘몰아쳤고 그는 간신히 몸을 피하며 외쳤다. 부적을 지켜. 결계가 깨지면 이건 끝장이야. 여리는 땅에 떨어진 부적을 다시 붙이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강풍과 함께 날아온 팔척기의 기운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여리는 한쪽 무릎을 꿇었고 손목을 타고 드는 싸늘한 통증에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 난 아직 할 수 있어. 강철이 여리를 감싸며 결계 안으로 기운을 더 밀어넣었다. 두 사람의 합심으로 봉인이 다시 안정되려는 순간 외곽의 부적 하나가 바람에 휘날리다 찢겨나갔다. 팔척기는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허공을 갈라 다시 날아올라 중심 부적에 손을 뻗었다. 결계의 축이 흔들렸다. 그리고 터졌다. 왕이 결계 바깥에서 무너지는 금줄을 보며 말했다. 저건 완전히 묶지 못한 거다. 더 강한 연결이 필요하다. 여리는 남은 경기석을 입에 머금고 중심에 선 채 외쳤다. 윤갑, 널 위해 여기까지 왔어. 돌아와. 붉은 안개 안에서 실루엣 하나가 잠깐 흔들렸다. 윤갑의 혼이었다. 그러나 그 혼은 팔척기의 기운에 사로잡혀 더 깊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강철은 마지막 야광줄을 꺼냈다. 그러나 그는 망설였다. 지금 쏘면 윤갑의 혼도 찢긴다. 방법이 없어. 팔척기는 그런 그들을 조롱하듯 웃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결계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왕은 금군들에게 퇴각을 명령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붉은 안개가 궁안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금군들은 곳곳에서 쓰러졌고 등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여리와 강철만이 봉인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다. 여리는 품 안에 부적들을 꺼내 다시 결계를 짜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녀의 기운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 이제 어쩌지, 강철. 이대로면 윤갑도, 왕실도 모두 끝이야. 강철은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윤갑의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그 고고했던 청년, 왕의 곁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던 그 의지. 아니, 아직 방법은 있어. 날 믿어. 이번엔 내가 나를 감당해. 강철은 다시 여리의 손을 잡고 기운을 나눴다. 그녀의 몸에 남아있던 경기석의 푸른 기운이 번뜩였고 주변 공기가 잠시 맑아졌다. 바로 그 틈을 타 강철이 다시 외쳤다. 윤갑, 돌아와. 내가 있어야 한다.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안개 한복판이 갈라졌다. 그 틈에서 윤갑의 혼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혼을 잡으려는 순간 팔척기가 다시 기세를 몰아 날아들었다. 강철은 곧장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은 인간의 육신이지만 안에 깃든 실력은 아직 남아있었다. 이제 널 끝내주겠다.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된 내가 이걸로 너를 꿰뚫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야광줄을 다시 불러냈다. 그 빛이 천천히 떠올라 허공을 비추자 여리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부디 윤갑의 혼만은 지켜줘. 제발. 긴 싸움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붉은 안개가 궁안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금군들은 곳곳에서 쓰러졌고 등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여리와 강철만이 봉인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다. 여리는 품 안에 부적들을 꺼내 다시 결계를 짜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녀의 기운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 이제 어쩌지, 강철. 이대로면 윤갑도, 왕실도 모두 끝이야. 강철은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윤갑의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그 고고했던 청년, 왕의 곁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던 그 의지. 아니, 아직 방법은 있어. 날 믿어. 이번엔 내가 나를 감당해. 강철은 다시 여리의 손을 잡고 기운을 나눴다. 그녀의 몸에 남아있던 경기석의 푸른 기운이 번뜩였고 주변 공기가 잠시 맑아졌다. 바로 그 틈을 타 강철이 다시 외쳤다. 윤갑, 돌아와. 내가 있어야 한다.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안개 한복판이 갈라졌다. 그 틈에서 윤갑의 혼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혼을 잡으려는 순간 팔척기가 다시 기세를 몰아 날아들었다. 강철은 곧장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은 인간의 육신이지만 안에 깃든 실력은 아직 남아있었다. 이제 널 끝내주겠다.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된 내가 이걸로 너를 꿰뚫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야광줄을 다시 불러냈다.
그 빛이 천천히 떠올라 허공을 비추자 여리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부디 윤갑의 혼만은 지켜줘. 제발. 긴 싸움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야광주가 발사되었고 팔척기의 가슴팍에 정확히 꽂혔다. 환한 빛이 안개를 가르며 궁 전체를 뒤덮었고 귀신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하지만 여리는 아직 눈을 뜨지 않았다.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강철, 아내 윤갑은 살아있어?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붉은 기운이 다시금 땅 밑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팔척기가 아니라 팔척기가 물고 있던 또 다른 훈령들이 불안정하게 남은 기운에 끌려 나오고 있었다. 이건 뭐지? 왕도 금군들도 눈치를 챘다. 이 싸움은 끝난 줄 알았으나 실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외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남은 훈령들이 결계 바깥으로 퍼지기 전에 전부 봉인해야 해. 강철은 피를 닦으며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윤갑을 구하려면, 이 나라를 지키려면 마지막까지 가야 해. 이윽고 붉은 뿌연 안개가 다시금 허공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봉인이 찢기며 깨어난 다른 악귀들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궁의 뒤편에서 뿌연 안개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여리와 강철은 그 기운이 단순한 귀신이 아닌 정체불명의 집단적 원한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 안에서 하나둘 형태를 이루는 훈령들. 어떤 것은 눈이 없었고 어떤 것은 입만 있는 형상이었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저건 팔척기가 삼켰던 귀신들이다. 남은 혼백들이 튕겨나오는 거야. 여리는 경기석을 손에 쥔 채 뒷걸음질 쳤다. 윤갑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 이들보다 먼저 윤갑의 혼을 완전히 붙잡아야 해. 하지만 팔척기의 기운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야광주에 뚫렸던 가슴팍이 검게 일그러지더니 그 틈으로 새로운 혼백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강철은 안으로 뛰어들었다. 실력은 거의 바닥났지만 그의 몸 안 어딘가에서 생생하게 뛴 감정 하나가 마지막 남은 힘을 일으켰다. 내가 가른다. 넌 윤갑을 찾아. 놓치면 안 돼.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잊히지 않은 주문이 흘러나왔다. 넙덕이 죽기 전 남겼던 마지막 진언이었다. 손에 들린 부적 하나가 파랗게 타오르며 윤갑의 혼이 사라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팔척기의 환영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귀신의 모습은 형체 없는 증오 그 자체였다. 강철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부러진 야광주의 파편을 손에 쥐었다. 그것만이 마지막 방어 수단이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알아. 너도 그 안에서 억울하게 죽은 훈령일 테지.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더는 다른 사람을 먹이 삼지 마. 강철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고 굵었다. 윤갑의 감정이 그의 내면을 건드린 탓이었다. 팔척기는 대답 없이 돌진했다. 그와 동시에 강철이 야광주 파편을 꽂은 손을 들어 그 기운을 끌어올렸다. 파란 불꽃이 안개 속에서 번쩍였고 귀신의 외피가 갈라졌다. 뒤이어 여리가 윤갑의 혼을 부른 목소리가 들렸다. 윤갑, 이제 돌아와. 지금 아니면 영영 널 잃어버려. 팔척기의 중심에서 희미한 홍백 하나가 흔들렸다. 그 순간 여리는 경기석을 입에 물고 양손으로 무구를 펼쳤다. 하늘이 흔들릴 듯한 기운이 봉인해 마지막 불꽃으로 솟구쳤고 강철과 여리의 시선이 동시에 중심을 향했다. 윤갑의 혼이 푸른 빛으로 맑아지며 그 속에서 걸어나왔다. 동시에 팔척기의 형상은 빠르게 소멸해갔다. 절규와 함께 산산이 부서진 기운은 땅으로 떨어졌고 궁에 덮였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강철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숨이 거칠게 이어졌고 여리는 윤갑의 혼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외쳤다. 다시 돌아와. 이번엔 꼭 다시 살아나줘. 그리고 조용히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마치 윤갑이 대답한 듯 따스하고 눈물 나도록 익숙한 기운이었다. 여리의 손 위에서 윤갑의 혼이 빛처럼 퍼지더니 서서히 사라졌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이별이 아닌 다시 태어날 준비처럼 느껴졌다. 강철은 고개를 들었다. 망가졌던 궁궐의 정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허공에 떠있던 붉은 기운도 자취를 감췄다. 그 순간 왕이 이끄는 금군이 도착했고 왕은 여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여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슬픔과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비쳐 있었다. 팔척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갑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의 혼은 정화됐지만 육신은 아직 강철에게 묶여 있습니다. 왕은 강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자리를 지켜라. 그대들이 아니었다면 왕실은 오늘로 끝났을 것이다. 그날 저녁 여리는 조용히 강철에게 물었다. 윤갑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강철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아직도 이무기로서의 고통과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엉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너의 손이 나를 이만큼 바꿨다. 다음은 윤갑의 차례일지도 모르지. 며칠 후 여리는 넙덕의 무구를 수습하러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 길에는 왕의 호의가 따랐다. 왕은 여리에게 경기석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건 그대가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나는 왕이기 전에 아버지이고 인간이요. 내 아들을 살려준 그대는
이제 왕실의 은인이라 부를 수밖에. 여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직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고 끝나지 않은 일이 너무도 많았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 순간 여리가 돌아보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주머니. 그곳에 윤갑이 서 있었다. 아직 몸은 희미한 기운으로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그의 얼굴이었다. 여리는 말을 잃었고 윤갑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저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같이 살 수 있겠죠. 눈물은 말보다 먼저 떨어졌다. 여리는 웃으며 그를 안았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다. 궁궐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이무기와 무녀 그리고 돌아온 검소관은 또 다른 날을 준비하게 되었다.